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국회 빈자리. 자, 국회가 개원을 하고 첫 대정부 질문이 끝났는데 역시나 빈자리가 많았군요. 맞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매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걱정 때문에 다들 나간 건지 텅 빈 본회의장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논란의 데뷔전을 치른 분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선이죠. 네. 이소영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말 그대로 정부의 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요. 이 의원은 시작부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여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대정부 취지에 맞는 적합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소영 의원님. 이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12분 중 5분가량을 야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통합당의 부당한 주장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뭐 필리버스터 하는 시간은 아니고 저게 만약 방송이었다면 질문을 해야 되는 앵커가 자기 말만 하는 거니까 큰 사고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통합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실책을 부각시킨다면서 다선 의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 전략이 통했습니까? 당내 최다선이죠.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 김태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내세웠는데요. 대정부 질문에서 벼르던 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부족하다, 집요함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최선을 더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련미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아온 박지원. 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가 SNS를 끊을 줄 알았는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일이죠.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제 입에서 정치의 정자도 모든 SNS와 전화 소통도 어려워진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3주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3주 만에 다시 할 걸 뭐 또 안 하겠다고 했나 싶기도 한데 내용을 보니까 3년 전에 했던 특강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했던 강연 내용입니다. 자신이 대북 특사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자산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저런 글을 올린 이유가 아무래도 청문회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다니지도 않았던 조선대 학력을 위조해서 네.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 당시 박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조선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래서 다닌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격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여권의 지원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통합당은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면서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청문회는 예정대로 27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십 년 전 학력 얘기긴 하지만 장관 시절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여랑이었습니다.